이렇게 설명이 되고, 그다음에 텐서를 그 뭐 이렇게 쓴 게 바로 이제 다음 장에 이제 나오는데, 왜 이제 어떤 텐서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뭐 아까 그 기저 벡터, 단위 벡터를 써서 그 표시하게 되면 너무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수를 써서 쓰면은 몇 줄 안 쓰더라도 간단하게 어떤 현상들이 제대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이 책도 이제 어떤 휴어진 시공간의 어떤 현상들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책 뭐 거의 다 그냥 이런 지수 표기법하고 어떤 텐서 이런 걸로 이렇게 전부 쓰여져 있습니다. 이 책 전체가 다. 그래서 이게 씌워진 시공간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이런 텐서라는 거를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텐서가 참 유용하게 쓰는 겁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그래서 이제 요거가 이제 어떤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A 벡터가 있죠. A 벡터가. 그 A 벡터가 A 벡터가 이렇게 J에서 봤을 때 얼마나 변할까? 뭐 이제 이게 그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요 A 벡터는 어떤 그 정기장이나 자기장의 어떤 그런 벡터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또는 이러한 그 딱딱한 그 막대기 이런 것도 벡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장 같은 경우는 이 포인트에서는 세기가 이만큼이지만 여기 B 포인트에서 갔을 때는 위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 전기장이라고 그러면 크기가 약간 좀 달라져 있겠죠. 물론 이제 이게 휴어진 시공의 좌표계가 아니면 그 이놈하고 달라진 거에서 차이 벡터는 달라진 이놈에서 이놈을 빼면 그 차이 벡터가 그 변화를 표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휘어진 시 공간의 좌표계에서는 물론 이 크기가 변경이 된 것도 차이 벡터가 발생이 되지만 거기에 추가로 시공간이 휘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 기저 벡터가 요 기저보다 이 기저부터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 기저 벡터가 변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저 벡터의 어떤 변화로 인해 가지고 또 여기에 어떤 이 전기장의 그 크기가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그걸 표시한 게 바로 이제 요건데, 여기 보시면은 A 벡터가 여기하고 차이가 어떻게 변하냐 그런 거를 이제 표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벡터를 표시할 때 이런 식으로 단축해서 표시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면은 그 우리가 흔히 쓰는 직각좌표계에서는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요 A 벡터의 변화량만 따져주면 돼요. 직각좌표계에서는. 근데 그래 시공간 휘어진 좌표계에서는 이 기저 벡터도 여기서도 변하기 때문에 그놈까지도 우리가 따져줘야 돼요. 그래서 요 항이 더 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저 벡터까지 따져주는
미분이 요 A 벡터가 이놈의 차이 어떤 변화가 따져줄 때는 이 기재 벡터까지 변하는 걸 포함하는 게 바로 그 공변 미분이라고 그래요. 공변 미분. 그래서 여기에 없으면은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미분이 되는 거고요. 기저 벡터까지 변화를 따져주면은 공변 미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아까 했듯이 이거는 크리스토펠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크리스토펠이 여기에 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전기장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러한 그 막대기 볼펜 같은 막대기 같은 딱딱한 이것도 벡터거든요. 이 벡터가 A 여기 이 이벤트 A I 국수좌표에서 J 국수좌표로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한다고 해봐요. 이대로 이렇게.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했을 때도 이 항을 따져줘야 돼요. 물론 요 앞에 미분은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랑 차이가 없습니다. 알듯이 직각좌표계에서 알듯이 이걸 이 위치에서 이렇게 평행한다고 해가지고 이 변화가 생기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로인데 단지 휘어진 시공간에서는 이 기재 벡터가 바뀌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 이렇게 가면 이 벡터가 원래 있던 이벤트 A에서 그 벡터하고 평행 이동했을 때 이벤트 B에 갔을 때는 이 벡터가 달라진다는 거죠. 방향이 달라지든 크기가 달라지든. 그게 바로 이 시공간이 휘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렇게 기재 벡터의 미분까지 포함하는 게 공변 미분이고 이제 이게 이쪽에 공변 미분을 이제 표시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요 V 벡터는 뭐냐면 이제 꽁이 이제 꽁이 여기 이벤트 A에서 이벤트 B로 그 날아가는 상황을 지금 이제 그 상황을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V 이벤트 A에서의 V 벡터는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어요. 아까 공변 미분, 반변 미분, 아니 공변 기저, 공변 기저 벡터, 반변 기저 벡터 설명할 때 이렇게 표시 아까 했었는데 한번 궁금하면 앞에 동영상 한번 더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건 또 컴포넌트로 또 표시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V0, 이 컴포넌트인데 V0, V1, V2, V3 어떤 성분들은 다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미소 인터벌 동안에 U0, 요 시간 성분이 얼마나 바뀌었을까. 그 다음에 미소 인터벌 동안에 U1, 요 성분이 얼마나 바뀌었나. 이런 식으로 이제 컴포넌트로 구분하면은 V 벡터는 다시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러면 이거는 또 뭐냐면은 요 미소 인터벌 동안에 이 V 벡터가 여기 왔을 때 얼마나 바뀌었냐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꽁이 이제 여기서 출발해서 가자고 했을 때 여기서의 어떤 순간적인 속도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여기 이벤트 B에 도달했을 때 그 속도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속도의 변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미소 인터벌 동안에 이 속도가 얼마나 그 변할까. 이제 그거를 따져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 거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고 첫 번째 항은 우리가 이제 요 순수하게 속도가 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벤트에 봤을 때 얼마나 바뀌나 이런 거를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익숙한 거예요. 직각좌표계에서도 항상 그렇잖아요. 여기서 출발했을 때 속도가 있으면 저희가 조달했을 때 속도가 얼마냐. 그거를 이제 표시를 여기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덧붙여서 또 기저 벡터가 여기서 달라지니까 거기 그 항목까지 변화까지도 고려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DGI는 다시 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DGI는 뭐예요? 얘가 얼마큼 갔을 때 ds 동안에 얼마큼 요 기저 벡터의 변화를 이제 표시를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이런 식으로 또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뭐 다시 설명을 해주면 이런 거예요. 이거는 요거는 뭐냐면 어떤 이 좌표계에서 어떤 이런 그 곡선이 있어요. 그래서 요 순간에 어떤 미적분에서 이 미분하면은 이 기울기가 나오잖아요. 이 기울기가. 요게 바로 그 기울기예요. 기울기. 그래서 여기가 UJ이고 여기 뭐 GJ라고 GI라고 하면 요 기울기가 바로 요거고 이 기울기 상에서 DUJ 동안에 이 기울기에다가 요 값을 곱하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DGI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요 DGI를 다시 여기 요 항에다가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접어넣으면은 다시 요거는 아까 했듯이 크로스펠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붙이면 또 이런 식으로 되고. 그다음에 그 VI는 여기 있잖아요. DS분의 DU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시기 때문에 그걸 넣어주면 다시 요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게 바로 미소 인터벌 동안에 꽁이 움직였을 때 이 포인트 이벤트 A I구수 좌표 이 포인트에서의 속도하고 이벤트 B로 갔을 때 이쪽에서 속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변화된 속도가 그 차이 ds 동안에 그 차이가 얼마나 바뀌었나 이걸 표시를 한 게 우리가 지금 구한 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가다가 이런 꽁이 여기서는 빨리 가다가 여기서는 또 천천히 갈 수도 있고 여기서는 이 속도하고 또 저기는 빠른 속도로 또 종착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한 거를 이제 다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기저 벡터의 변화까지 다 고려해서 이렇게 표시한 게 바로 이 식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꽁이 간다고 했을 때 외력이 없는 상황에서의 꽁의 경로는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그게 바로 이제 이 식이 되는 거죠. 이 식이. 외력이 없는 상태의 꽁의 어떤 경로는 그 요식을 따라가게 됩니다. 요식.
그러니까 DSDV가 외력이 없으면 이게 제로가 되거든요. 제로. 외력이 없기 때문에 어떤 공의 처음 스타트의 속도하고 이벤트 B에서의 속도가 변화가 일어나면 안 돼요. 어떤 외력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외력이라고 하는 거는 엄밀하게 말해서 전자기력하고 그 다음에 약한 사고작용력, 강한 사고작용력이 그 외력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력은 제가 빠뜨렸어요. 그러니까 중력은 뭐라고 했어요? 그 시공간에서 시공간이 그 휘어져 있어서 어떤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차이에 해당되는 게 바로 중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중력인데 그건 현상이지 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외력이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외력이라는 건 전자기력, 약한 사고적응력, 강한 사용적응력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꽁이 여기 출발해가지고 간다고 했을 때 외력이 없는 상황에서는 속도의 변화가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의 외력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거예요. 속도가 변화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요게 외력이 없는 상황에서는 제로가 됩니다. 그 제로가 되려면은 요게 이제 제로가 되죠. 요게 제로가 되고. 그래서 요게 외력이 없는 상태에서의 어떤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는 그 방정식이에요, 요게.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지오대식 방정식이라고 그래요.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축지선 방정식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외력이 없는 물체의 운동은 요 식에 따라서 경로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가 아까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태양 주위를 도는 게 아니고 등속 원운동이 아니고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요 지오대식 방정식에서 요 첫 번째 항이 요게 두 번째 항목이 그 아까 기저 벡터가 바뀌기 때문에 나오는 이게 항목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가 제로가 되는 게 바로 외력이 없는 상황에서 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구가 이제 태양 주위를 등속 원운동 하는 게 아니고 등속 직선 운동 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요 항 때문에 요 항이 어떤 그 기저 벡터가 요놈하고 바뀌었잖아요. 미세하게 변하는 것 때문에 그 항목이 표시한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게 아니라 태양에서 공간이 휘어져서 지구로는 똑바로 가려고 하는데 공간이 휘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휘어진 것처럼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게 바로 그거를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물건이 뭐 자유낙하하는 것도 동일해요. 그래서 자유낙하할 때 우리 입장에서는 얘가 여기서는 초기 속도가 0이구만 더 갈수록 점점 속도가 우리 입장에서 내 지표면에 서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얘가 빠르게 계속 중력 가속 9.8 메타파스칼 떨어지지만 요 떨어지는 이 펜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 상황. 속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제로. 외력이 없기 때문에. 중력은 외력이 아니기 때문에 떨어질 때는 외력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얘 펜 입장에서는 속도 변화가 없는 겁니다. 얘 입장에서, 펜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내가 옆으로 던졌을 때 이렇게 커브 운동을 하는데 이 커브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펜 입장에서는 속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등속 직선 운동 쭉 하는 것이고
지표면에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가 그 커브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빛 포함해서 따라서 경로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엘리베이터 이제 빛하고 이러한 펜의 이러한 어떤 경로, 커브를 그리지만 빛하고 레이저 도트를 쐈을 때는 얘가 직선으로 쭉 움직이죠. 근데 이제 같은 시공간 휘어진 동일한 지표면이나 동일한 상황에서 빛은 어떤 똑바로 직선처럼 가고 얘는 어떻게 커브를 움직이냐. 그거는 이 초기 속도 때문에 그래요. 초기 속도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렇게 이제 엘리베이터를 써서 표시하면 금방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얘는 9.8 메타 퍼 세크 자승으로 계속 가속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지금 서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펜을 던지면 당연히 펜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훅 떨어집니다. 커브로. 근데 이제 그 빛 같은 경우는 레이저 쏘면 걔는 그냥 쭉 직선으로 가버리죠. 쭉 직선으로 갑니다. 다 동일하게 이로식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이로식 따라서 가는 건데, 이 펜도 내가 던졌었고, 손 놓는, 내가 펜에 대해서 내 손에서 떨어지는 순간부터 얘는 외력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 펜도 요 직 따라서 뚝 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레이저도 마찬가지예요. 레이저도 외력이 없는 상황에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두 개의 똑같은 지표면이라는 것은 시공간이 휘어진 게 똑같잖아요. 이 공간에서는. 근데 왜 이렇게 경로가 다르게 보이냐면, 이 속도 차이 때문에 그래요. 이 펜의 있는 속도는 굉장히 낮잖아요. 내가 던졌다고 해봐야, 뭐, 얼마 안 되잖아요. 3 곱하기 10의 80m/s에 비하면 이 펜의 속도는 너무 느린 겁니다. 그래서 느린 상황에서는 얘가 이렇게 뚝 떨어지지만 빛 같은 경우는 너무 빠르기 때문에 거의 직선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엘리베이터가 요게 충분히 쭉 크다면 얘 빛도 요 9.8 메타파스칼 가정에서 쭉 가면은 가다 보면 이렇게 휘어지는 거예요. 동일하게 휘어지는 건데 이 펜의 속도하고 이 빛의 속도가 초기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두 개 다 동일한 휘어진 시공간에서 동일하게 휘어진 시공간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 식에 따라서. 이게 이제 지구대식 방정식인데 이제 쉽게 요게 이제 맞다는 거를 쉽게 이제 설명을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그러니까 크리스토펠이 뭐라고 했습니까? 크리스토펠이 나오는 거는 이거잖아요, 이거. 크리스토펠이 이제 이거거든요. 그래서 휘어지지 않은 시공간에서는 이 크리스토펠이 0이 되는 거예요, 0이. 왜 0이 되냐면, 만약에 요게 휘어지지 않았다고 해봐요. 아니면 뭐, 직각좌표계가 되겠죠. 직각좌표계에서는 이것도 직각좌표계, 이것도 직각좌표계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 기저하고 요 기저하고 같잖아요. 변한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요게 이 제로가 되는 겁니다. 요 변화가 없기 때문에 기저벡터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요게 항목이 제로가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때 크리스토펠은 제로가 되는 겁니다. 휘어지지 않은 시공간에서는 이게 직각좌표계의 세계에서는 요 크리스토펠이 제로가 돼요. 제로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까 지오대식 방정식, 출사 방정식에서 만약에 어떤 지구 주변, 지구라는 질량에서는 어떤 시공간이 휘어지는 정도가 미미하기 때문에 어떤 직각좌표계의 세계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면은 이 아까 기저와 기저벡터 간에 그 변화가 없게 돼요. 거의 없어요. 그러면 요 크리스토펠이 제로입니다. 제로. 제로에 가까우게 돼요. 그러면 요 항목이 없어지죠. 요 항목이 제로가 돼요. 이게 제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ds 자승분의 d 자승 ui가 제로가 되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요거는 물체가 에렉이 없는 물체에서 가속도가 없다는 거예요. 물체의 가속도가 제로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속도가 제로의 운동이 뭐예요? 그거는 바로 등속 직선 운동이죠.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쉬운 예를 제가 드렸는데, 요게 바로 그 에렉이 없는 물체의 운동은 이 경로를 따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에렉이 없는 물체의 운동은 등속 직선 운동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거 이제 요 식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축지선 방정식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 장은 그 처음에 얘기했듯이 리만 공률 텐서하고 그다음에 비앙키 한등식 중립적 방정식까지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